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7년 뉴턴은 그의 저서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에서 모든 파티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며 이 힘은 각 파티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유인력의 그 법칙에 의한 힘을 우리가 Fg로 표기를 하고, 어떤 두 물체의 질량을 M1, M2라고 하면 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를 한다라고 했으므로 분자에 M1, M2가 오게 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를 한다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식을 등식을 성립을 하게 하는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G로 표기를 하고, G는 우리가 그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서 그 우리가 비례상수이지만 다음에 단위를 갖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질량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이렇게 어떤 공간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두 물체는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M2를 끌어당기는 힘을 F1, 2라고 하고, M2라는 물체가 M1에 라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F21이라고 하면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에 F21과 F12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의 방향만 보고 서로 배척하는 힘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청력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질점에 작용을 하는 상대방 그 입자에 의한, 즉 파티클에 의한 끌어당기는 힘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각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만유인력에 있어서의 뉴턴의 제3법칙은 우리가 그 인버스 스퀘어 로라고도 하겠습니다. 무게와 중력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무게와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 특히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와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에 의한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는 mg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mg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구와 어떤 질량 m이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의 그 법칙에 의한 힘과도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때 좌변의 m과 우변의 m은 동일한 값이므로 소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것은 그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도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값은 어떤 우리가 해수면에서 측정한 중력 가속도 g라고 할 수 있고, 그 g 값은 지구 반지름을 제곱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도를 감안을 하면
이제 중력과 속도 g는 결국 지구 반지름에다가 이제 고도를 더한 값을 이제 제곱을 해준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테이블은 어떤 이제 고도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가속도의 값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제 그 값은 이제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필드 개념으로 오면 이제 중력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속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의 이제 중력과 속도 g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즉 이제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중력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한 중력장은 어떤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준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G는 결국 이제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제 R제곱 GME 곱하기 M이었는데, 이제 M을 나눠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표시해야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 부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표면에서 어떤 그 중력과 속도가 모두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나오는 그 공간을 잡으면 중력과 속도는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좌표 개념에서는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이라고 하는 필드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이나 이제 전자기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부피와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지구는 이제 완벽한 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구로 가정을 하고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이제 다음의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반지름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구로 가정을 하면 이제 구의 부피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구의 부피가 아니고 이제 지구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지구의 부피를 우리가 V2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은 1.08 곱하기 10의 21제곱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구의 우리가 밀도를 한번 구해보면,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 나누기 이제 부피가 되게 되고, 즉 이제 단위 질량당 다시 단위 부피당 이제 질량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질량에서 전체 부피를 나눠준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지구의 질량은 이제 5.97 곱하기 10의 24제곱이고 4제곱 kg이고, 부피는 우리가 앞서 다음에 값으로 구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구의 이제 평균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평균 밀도는 이제 5.5g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이제 실제로 구성하는 물질이 이제 다음과 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별 밀도는 다음과 같이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게 되고, 또한 이 값 역시 우리가 어떤 지구를 구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산출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지구 과학 시간에 그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지구 과학을 배운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은 지구과학 시간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뭐 지구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제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 있고
이제 지구에 핵이 있는데 핵은 또한 내핵과 외핵이 존재를 하고 이제 내핵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상태이고 외핵은 어떤 이제 액체 상태의 그 핵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구성하는 물질이 이제 물론 핵은 그 물질은 같아도 이제 어떤 존재하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다를 것이고 멘틀 같은 경우는 그 핵과 이제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질량이 다르므로 그 이제 밀도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구분 짓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균 이제 질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되어진 값이 이제 평균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 어떤 당구공의 질량은 이제 0.3kg으로 동일하고 어떤 이제 각각의 당구공 사이에 이제 거리를 이제 A, B, C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이 이제 이쪽 M1과 M2 사이의 거리는 0.4m, 그리고 B는 0.3m, C는 0.5m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그 당구공 자체의 이제 크기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어떤 질점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사이에 이제 거리로 이제 측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각각의 당구공 사이에도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 힘의 크기가 너무 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할 뿐이고 실제로 뭐 계산되어진 값을 보더라도 어떤 이제 뭐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 큐볼이라고 하는 이제 질량의 M1인 물체의 그 당구공의 그 중력 벡터의 크기와 이제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M1과 M2 사이에 어떤 만유 인력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M1에는 실제로는 이제 M2가 M1을 잡아당기는 이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다음의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고 이제 거리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두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은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도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축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M3과 이제 M1 사이의 만유 인력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그 이 두 개의 힘을 이제 합한 이제 합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는 결국 F21 플러스 F3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크기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취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므로 이제 값은 다음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국 탄젠트 값이므로 탄젠트 시타는 이제 fx분의 fy이고 이제 fx에 해당되는 힘은 이제 f31이고
fy는 f21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 0.562가 되게 되고, 따라서 시타는 아크탄젠트 0.562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9.4도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